인도에 지금 조류독감이 있는데 이 조류독감이 카트만두에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1월 30일 토요일 날 카트만두에서 가까운 따르케레솔에서 조류독감이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아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 현지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월 30일 토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토요일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는 109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7만 854명이 됐고요, 확진율은 3.0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팔 전체 확진자 109명 중에서 카트만두 밸리는 64명입니다. 네팔 하루 확진자의 58.71% 카트만두 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카트만두 밸리는 12만 6,616명이 됐고요. 64명의 신규 확진자 세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56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8명, 박타푸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타푸르는 제로입니다. 활성화 사례도 체크하겠습니다. 활성화 사례 오랜만에 체크하죠. 카트만두 밸리가 1584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114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가 15명입니다. 박타푸르 많이 적죠.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밸리 총 활성 사례는 1713명이고요. 이 1713명은 네팔 전체 활성 사례의 61.64%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별로 변함이 없죠. 61%, 60% 왔다 갔다 계속해요. 그렇게 보면은 카트만두 밸리가 대충 봐서 60% 정도는 활성 사례가 카트만두 밸리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스키 활성 사례가 지금 138명입니다. 가스키는 이제 포카라가 속한 지역이거든요. 138명. 줄어들지 않네요, 카스키도. 네, 그래서 결국 지금 500명 이상 디스트릭트는 카트만두 밸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카트만두 밸리가 지금 1584명이죠. 죄송합니다. 카트만두 밸리가 아니라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입니다. 1584명을 보이고 있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만 지금 500명이 넘는 활성화 사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500명 이하입니다. 이와 반대로 500명 이상 갖고 있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와 반대로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는 제로 디스트릭트, 지금 현재 다시 4개가 됐습니다. 보즈푸르, 칼리곳, 무구, 루쿰웨스트, 이렇게 4개의 디스트릭트는 활성화 사례가 한 개도 없는 그러한 디스트릭트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동안 2명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지난번에 하나도 안 나온 이후로 사망자가 되게 적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2명이 나오면서 사망자 수는 지금 2027명이 됐고요. 사망률은 여전히 0.74% 머물러 있습니다. 활성화 사례는 전날에 비해서 243명이 줄었네요. 그러면서 활성화 사례가 2779명으로 줄었습니다. 3000명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 2779명의 활성화 사례 중에서 가정치료를 받는 사람은 1935명입니다. 집에서 치료받는 사람도 2000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844명만이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병원이나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844명의 시설치료 환자 중에서 중증환자 보겠습니다. 중증환자 ICU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144명입니다. ICU실도 거의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144명이고요. 산소호흡기 25명입니다. 완치자 하루 동안 350명이 나왔습니다. 350명이 나오면서 누적 완치자 수는 26만 6,048명이 됐고요. 회복률은 지금 현재 네팔 98.22%입니다. 회복률 엄청 올라갔습니다. 검역소는 전날에 비해서 2명이 줄었습니다. 2명이 줄어들은 109명이고요.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3,618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 PCR 건수는 206만 7,699명 되겠습니다. 네, PCR 테스트를 비롯한 코로나 소식 이렇게 해드리고요. 어제에 이어서 네팔 한인의 설날 떡국떡 나눔 행사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의 설날 행사를 갖지 못하는 관계로 떡국떡을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가정에 한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떡국떡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른 선물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신청은 2월 5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추석이 아니라 설날이 2월 12일인가 그럴 거예요. 금요일인 것 같은데 아마 떡국떡은 목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아마 배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소식과 네팔 한인의 떡국떡 나눔 행사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 화재에 취약한 꺼널리의 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꺼널리 주정부는 지난 회계년도에 30만 가옥의 초가 지붕들을 양철 지붕으로 설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2억 5,500만 루피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가 지붕은 바뀌어지지 않았고 꺼널리의 집들은 매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꺼널리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꺼널리 5개 디스트릭트에서 14명이 화재로 사망했고 15억 5천만 루피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건수로 보면은 2년 전에 208건, 작년에 160건, 현재 회계년도에 4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462채의 집이 화재로 소실됐고 250마리의 가축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꺼널리 정부는 화재로 인한 연간 인명 재산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작년부터 집단 보험 프로그램에 따라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각각 20만 루피를 지급해 왔다고 합니다. 모든 지역 수준에서 초가집과 나무 지붕을 제거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행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화재 피해자를 위한 주택인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집들은 수년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해 무구에 350채 주택 건수를 위해 6천만 루피의 예산이 요청되어졌지만 3천만 루피만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네, 꺼널리가 네팔에서 가장 외진 오지 지역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붕이 초가 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무로 된 지붕인데 나무가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와집이라 그러나요? 나무를 이렇게 판판하게 다듬어 갖고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 그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겨울에 특히 이제 불을 피우고 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꺼널리 이 프로빈스 정부에서는 양철 지붕, 함석 지붕으로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게 함석 지붕이 되게 춥거든요, 되게. 그쵸? 그리고 여름에는 무지하게 뜨겁고 그거에 비하면 초가 지붕이라든가 아니면은 전통 나무 지붕 같은 경우, 나무 기와 같은 경우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시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한 전통이 이게 지금 불탄다고 지금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건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초가집이 나쁘다고 무조건 초가집을 양철 지붕으로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닌 것 같고 초가지붕 같은 경우를 매년 바꿔주면은 원래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초가집 보면은 그 바꾸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 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품앗이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무조건 그냥 불에 잘 탄다고 초가지붕을 무조건 양철지붕으로 바꿔, 이건 좀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불 나고 그러면은 그냥 천막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아무튼 꺼널리는 참 네팔에서 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춥고 그리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높은 산악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요. 네, 두 번째 꺼널리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은 카트만두에서 발견된 조류독감 버드플루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기사이긴 한데 이거 막지 못하면 카트만두 전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트만두 계곡에서 조류독감이 발견되었습니다. 농업축산개발부에 따르면 카트만두 따르케레솔 농부가 사육한 칠면조와 오리 검사 샘플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 지역 모든 가축 조류를 비롯한 전염성 물품들이 폐기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오리가 1865마리, 거위가 622마리, 닭이 32마리, 칠면조 25마리, 그리고 각종 알 542개와 곡물 75kg이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한 2주 전부터 계속 인도에서 조류독감이 있다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면은 네팔로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조류독감 같은 경우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막아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는데 지금 뭐 현재 럭다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네팔에서 이것을 얼마나 잘 통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류독감 또 되면은 또 닭고기 또 육류 소비 줄어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아무튼 요즘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네요. 자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 현지에서 여러분들께 네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받아보시길 원하시죠?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전체 설정으로 해주시면 자TV가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